아침 저녁으로 안녕하세요. 뵈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뵈니까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맨날 이렇게 우리 옆집에 살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낮에도 같이 놀고, 이러면 막 너무너무 좋겠네요.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8시가 됐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얼굴 보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비기너 스쿨 하나씩 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비기너 스쿨 1교시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신다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어, 내가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 내 파트너한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 뭡니까? 장난도 안 고치고 하는 거요. 아, 네. 좋은 대답을 거는 안 하신대. 고치고. 네네. 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만. 빨리 들으세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 유통을 네. 네,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직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유통의 하나다. 그쵸? 그래서 네. 진짜 우리가 어떤 유통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 단단계 유통이 유리해요? 다단계 유통이 유리해요? 단단계요. 단단계요. 단단계.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우리는 단단계 유통, 네, 회사에서 직접 공급하죠. 우리가 물건 다 가지고 다니면서 마진 붙여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직거래 유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반 유통에서 들어있는 광고를 대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직접 써보고 좋은 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델들이 가지고 갔던 그 광고비를 대신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파는 1단계라고 할 수 있겠으나, 더 큰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는 2단계고, 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보다도 더 큰 빅 비즈니스가 뭐다?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네. 그래서 MLM, 멀티 레벨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은 단단계고 보상은 다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한 확장 가능하고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가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꾸 자기네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다. 예를 들어서,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네, 그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있죠? 예를 들면 뭐, 애터미 같은, 네, 이런 회사도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은, 베트남에서는 어떨까요? 불법. 불법이에요, 불법. 그쵸?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거를 해야지, 예, 이게 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합법이다.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거는 어떤 게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가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네. 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요. 아, 네, 맞아요. 공정거래위원회. 네,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회사, 합법적인 회사는 거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2교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요, 사실은 오늘 주제를 지난번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까라고 해갖고, 사실은 이렇게 회사로 이제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가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회사를 뒤로 조금 미루고,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은 경피독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사실은 이 경피독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소비 이 부분에 맨 앞에도 많은 리더분들과 얘기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제품을 체험해주고 이런 거 외에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경피독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은 리더분들께서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비기너 스쿨 2과는, 엄마가 현명하면 온 가족이 건강하다. 우리 엄마만 모르는 경피독. 네, 이런 주제로 네, 경피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피독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방송 자료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오늘은 비기너 스쿨이기 때문에 비기너들을 위해서 또 이런 방송 자료도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학 성분이 비만 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화학 성분은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강수정 씨 임신하셨을 때 네.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얘기 들으셨죠? 다성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바르죠.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면은 연고도 바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그 연고가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 자궁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을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지방에 축적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생식계 교란을 시키고 생태계도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환경 호르몬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영상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의 건강 주제 이것은요, 얼굴 노화를 앞당기고 그리고 이 탈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독성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이것은 피부에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체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아토피, 백내장뿐만 아니라 피부에 잔류할 경우에 불임, 유방암, 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자고 사용한 이것에는 사실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피부를 직접 닦고 또는 일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몸을 상하게 했던 이것. 치약 속 살충제 그 정체를 이제 밝히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일반 치약에 모두 들어있는 합성 계면활성제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는 살충제에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초제라든지 2차 세균 당시에 핵초제까지 그 기름때 제거 강력한 세정제입니다. 이 SLS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인체에 쉽게 침투도 되고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눈이라든지 뇌 아니면 심장이라든지 간 등에 침투를 하면 장기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아이들한테 가면 아이들 눈 발육에 악영향을 줍니다.
성인들한테는 백내장 같은 이런 안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성분이죠. 여기에서 또 관련한 좀 실험 한 가지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센스 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 제가 약간 뿌려보겠습니다. 괴로워해. 막 어쩔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히 살충제 뿌렸을 때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저희가 바퀴벌레 약을 핀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그 전문작 사도 그 내성이 생겨 그런지 안 죽어요. 이게 그거보다 더 독한가 봐. 근데 그동안 뿌렸던 살충제 중에 가장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죽은 거는 처음 봤어요. 네, 이 영상도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나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영상은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서 같이 보든지 다른 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치약 속에 있는 살충제 성분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그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일으키고 탈모를 일으키고 장기간 사용하면 면역 체계를 서서히 파괴시키고 불임, 유방암, 간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살충제로 사용하는 성분이고 제초제, 농약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우리 피부는요 이렇게 이런 나쁜 성분이 들어갔을 때 못 들어오게 막아요. 이렇게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요 입자가 작아서 피부에 쉽게 침투하고 깊숙이 침투를 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합성 계면활성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그 다음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E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전달을 하시면 좋겠죠. 보통은 우리가 치약이나 샴푸 이런 씻어내는 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네.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화장품 같은 데도 유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제품에는 1% 이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화해 어플에 있는 내용이죠.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쉽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피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모든 나쁜 성분이 다 피부로 들어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부에 침투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합성 계면활성제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쉽게 되고 깊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심장, 간, 폐, 뇌에까지 머무른다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끔찍하고 섬찟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5일 정도 머무른다. 그래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피부 건조를 유발하고 백내장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어린이의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안경을 많이 쓰고 하는 거가 비단 컴퓨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든 것을 매일 사용해. 우리가 양치를 하루에 2번, 3번 하잖아요. 네, 매일 하고 남녀노소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구강은요. 우리 몸의 중에서 가장 흡수율이 높아요. 우리 생식기하고 구강이요. 가장 이게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특별히 샴푸보다도 치약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흡수율이 구강이 더 높기 때문이다. 물론 샴푸도 일반 피부보다도 더 흡수율이 높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치약 속 성분을 보면은요, 치약과 샴푸의 주성분은요, 물과 계면활성제예요. 물과 계면활성제. 그래서 여기 샴푸의 구성 성분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샴푸를 만드는 회사나 제조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성 성분은 물이 35에서 40%, 계면활성제가 45에서 55%.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능성 성분, 방부제, 색소, 향료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거를 우리가 매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 이제 샴푸와
뭐 이런 것만 치약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폼 클렌저, 뭐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경피독에 취약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성분 표시를 할 때 보면은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통은 앞부분에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은요, 여기 정제수, 그 다음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네, 여기도 성분, 정제수, 그 다음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쓴다. 많이 쓰고, 우리가 매일 쓰고,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고, 깊이 흡수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몸에 끼치는 그런 어떤 악영향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과 또 작은 양이지만은 또 정말 어떤 그 아주 너무 이제 위험한 그 성분이 또 뭐냐면은 이 MBC에서 나왔던 파라벤 성분이죠.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진이 유방암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암세포를 떼어내 그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암세포의 99%에서 파라벤 성분이 공통적으로 검출됐습니다. 주로 겨드랑이 쪽에서 검출됐는데 당시 연구팀은 얼굴로 흡수된 화장품의 파라벤 성분이 겨드랑이 림프절에 모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방암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암세포의 99%에서 바로 화장품과 샴푸의 방부제 성분인 이 파라벤이 검출됐는데 어떻게 검출됐어요? 이게 이제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 파라벤 계열의 이런 방부제는요. 아까처럼 이렇게 거품 나는 거 외에도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있다. 스킨, 토너, 그쵸? 네. 보통 우리 뭐 쓰나요? 뭐 스킨, 그 다음에 뭐 로션, 뭐 에멀전,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세럼, 영양크림, 아이크림, 뭐 비비크림, 그 다음에 립스틱, 이런 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매일 쓰잖아요. 미처 제거도 되기 전에 또 쓰고, 또 이만큼 쌓여 있어서 약간 제거했는데 또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은 이런 방송에서 너무나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파라벤을 직접적으로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뭐를 쓰는지 아세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거를 써요, 보통요. 보통 이거를 쓰는데요.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래요. 파라벤 나쁘다고 하니까 왜 파라벤 대체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천연 방부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유래 그런 계면활성제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단지 파라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요.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페녹시에탄올을 쓰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 보면은 여기 싹 들어있죠? 페녹시에탄올,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네, 프로필파라벤 이런 것들이 다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피부로 스며든 경피독의 경우 그냥 스스로 배출되는 거는 100이 들어왔다면 그 중에서 10%, 네, 10%가 자연 배출이 되고 나머지 90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네, 머문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이나 세제나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여성이 굉장히 경피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이런 어떤 유해 화학물질, 이런 환경 호르몬은 또 체내에서 이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 구조가 여성 호르몬하고 환경 호르몬 구조가 비슷하대요.
비슷해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하면 요즘에는 이제 영수증에 이렇게 다 있는 비스페놀 A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영수증 막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환경 호르몬이 일으키는 질병 같은 걸 보면은요,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아이들요, 0세에서 10세 정도의 유아는요, 사춘기 현상이 빨리 오는 성조숙증이 발생한다. 우리 지난번에 유진경 엑스퍼트 강사님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강의한 거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런 거가 왜 생기냐면은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네,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대에서 20대 여성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극심한 생리통. 저도 우리 아이들, 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첫째보다 둘째보다 셋째가 더 생리통이 심한 거를 이렇게 좀 느껴요. 옛날에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나 조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참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지나가거나 그랬는데 심지어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아예 회사를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때는 아예 막 병원을 가는 그런 젊은 그런 어떤 그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 극심한 생리통이 바로 이 환경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 이런 것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20대 넘었어요. 30대 불임, 유방암, 자궁암 같은 것을 유발하고 비단 여자한테만 그럴까요?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자수가 감소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형 유방, 탈모까지 나타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경구 흡수. 우리가 먹어서 독을 먹는 경우가 있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이런 이제는 우리 몸 경구 흡수는요 여러 가지 해독 시스템이 있어요. 그쵸?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씹으면 네, 우리 그 침샘에서 또 이제 발암물질 같은 거를 분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삼켰을 때 또 이제 의액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소변과 대변으로 대부분 다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위에서 밖으로 내버리는 거죠. 막 이거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도로 흡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우리가 나쁜 독을 흡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먹는 것보다도 굉장히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취제나 방향제나 전자모기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화장품과 향수 이런 것도 백화점의 1층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그 향이 강한 그 제품에 의해서 굉장히 그 독성 성분을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건강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1층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네 우리가 호흡으로 하는 그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차를 어떻게 다른 사람 차를 타거나 그랬을 때 왜 그 방향제 냄새 있잖아요. 저 그거 엄청 안 좋아해요. 그냥 차라리 쾌쾌한 천연의 냄새가 더 나요. 근데 이 방향제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향도 굉장히 이제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천연 향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향들도 굉장히 우리 몸에 호르몬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경피 흡수는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 보통 이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머물고 10%밖에 배출되지 않고 90%는 지방 조직에 이제 쌓여서 이렇게 우리 뼈로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그 밖에 체내 어디로 침투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
그죠? 네. 그리고, 우리 피부에,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어떤, 상재균이라는 균이 있어서, 이제 그 균이 우리의 이렇게 막 개기름이라고 하죠? 막 피지 같은 거. 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싱그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나 유화제 이런 거는 이 상재균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경피독이 우리 부위에 흡수되는 정도를 보면은요, 팔 안쪽 기준을 1이라고 봤을 때, 머리는 3.5배, 네. 그 다음에 이마는 6배, 턱은 13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혈관이 가까운 뭐 이렇게 턱 끝이나 이런 데는요, 굉장히 혈액으로 더 빨리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위험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기나 입 안의 점막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사망할 때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암이잖아요. 네. 정말 옛날에는 암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 중에서, 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셔요. 네. 제 친구도 암으로 먼저 간 친구가 있고, 뭐 우리 남편 친구, 또 동생, 뭐 굉장히 참 정말 친척들 중에서, 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 주위에는 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정말 요즘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암에 많이 걸리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나?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스트레스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분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이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암 연구를 했고 40년 동안이나 예, 발암물질만 연구를 한 분이잖아요. 네, 이 사무엘 앱스틴 박사는 미국 암예방협회 의장도 하셨던 분이고 노벨의학상도 수상을 하신 그런 의학 박사인데 암의 주요 원인이 화장품 욕실용품이라고 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암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다른 뭐 사람들이 뭐 흡연을 해갖고 간접 흡연 이런 것들 때문에 암에 걸리는 그 원인보다 진짜 주요 원인은 화장품 욕실용품이다. 즉 우리 집 안방에서 암에 걸리는 거가 가장 큰 암의 원인이다. 그거를 보면서 야, 엄마가 똑똑해야 가족이 건강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쓰는 화장품 욕실용품 그것 때문에 네, 이 75%가 바로 우리 집 안방에서 화장실에서 쓰는 매일 쓰는 이 생필품으로 인해서 암에 걸린다. 진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피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대안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대안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는 제품을 쓰고 싶잖아요. 그런 거를 쓰고 싶을 때 이제 이 화해 어플을 검색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년 연속 대한민국 1위 화장품 네, 어플이고요. 이미 누적으로 1000만 명 네, 다운로드 네, 이게 지난 지가 이제 한참 됐죠. 2021년 5월에 벌써 1000만 돌파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한양대 의대 피부과 노영석 교수 그리고 이제 피부 전문가들이 이제 만든 거고 물론 이렇게 회원을 많이 좋은 정보를 줘갖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물건도 판매를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많이 줘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정보 자체는 우리가 쓸만한 정보다. 왜냐면은 화장품
화장품 10만여 가지 성분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쓰고 계신 제품을 이 화해 어플 플레이스토어에서 화해라고 찍어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토너도 되게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많이 쓰는 토너예요. 유명한 네 글로벌 A사 제품이잖아요. 대부분 아까 보셨던 네 뭐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페록시에탄올 이런 방부제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금방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 이것을 이렇게 유명한 샴푸에서 많이 팔리는 샴푸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굉장히 그분에게 아주 좋은 고급 정보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화해 어플에 이렇게 나와 있죠?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쉽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심장, 간, 폐, 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5일 정도 머무르는데 머리를 며칠에 한 번씩 감아요? 네. 5일에 한 번 감지 않잖아요. 매일 감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 감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게 남아있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로 감아서 모공이 열렸을 때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흡수가 더 잘 되겠냐고요. 사실 이 흡수율은 네, 이렇게 어떤 물의 온도라든지 이제 모공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샴푸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런 직업 제품도 안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직업을 만났을 때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화해 어플에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엄마가 현명해야 가족이 건강하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진짜 나부터라도 건강한 제품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마음 맞아요. 때문에 제가 네, 정말 제품을 다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명품 그룹에서 전에 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소비 이지고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지고북을 만들 때 진짜 우리가 일단은 웰빙 소비, 건강한 소비하자. 그러면서도 알뜰한 소비하고, 네,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소비, 윤리 소비, 네,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지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지고북입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맨 처음에 뭐를 넣었냐면 경피독을 넣었어요. 경피독을 넣어서 뱀에게 물린 것과 뱀의 독을 먹은 것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먹는 것보다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와서 흡수되는 독성 물질은 체내에서 분해되고 또는 해독되어서 80%, 90%는 체외로 배출이 되는데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독은 혈관이나 림프선을 통해서 뇌, 내장 등의 90%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내용을 맨 첫 장에 우리가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이지곡 중에서 요 경피독에 해당하는 요 앞에 하나, 둘, 셋, 네 쪽, 요 네 쪽이에요. 그 네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히 여자들은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을 접하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인체에 이런 그 유해한 성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바디 버든이라고 한다. 이게 위험한 거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네, 이런 독성이 유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엄마가 내 몸에 네, 독성 성분을 특별히 우리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특별히 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네, 연세에 있으셔서 막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분들뿐 아니라 정말 젊은 분들에게, 젊은 엄마들에게도 또는 진짜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임신 초기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뭐 사업을 떠나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이지구북을 이제 첫 번째 장을 넘기고 여기 이게 첫 번째 장이죠? 네, 이게 두 번째 장 보면은 바로 요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피족 사례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던 화장품 때문에 유방암이 급증하고 아토피, 탈모, 신장 투석, 그 다음에 건선, 트러블, 각종 암 이런 것들이 그 경피족 때문에 생긴다는 이런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고 독을 돈 받고 파는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을 돈 내고 사지 마세요. 왜 독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네,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 앱스틴 박사의 경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그분을 위해서 알려주면은 그분이 제품을 쓰든지 쓰지 않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정말 다시 한번 이 본인들이 이게 정말인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3가지 영상이 있었죠? 그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 제품이나 겁나서 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매일 쓰는 거를 독을 매일 먹냐고요? 매일 바르냐고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들어있는 화장품, 샴푸, 치약은 절대 쓰지 마세요. 라고 한 거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합성 계면활성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ES입니다. 왜 이것만은 꼭 쓰지 말라고 하냐면요.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쉽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분자 구조가 큰 거는요. 잘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피부가 얼마나 못 들어오게 막습니까? 그런데 이 SLS는요. 굉장히 입자가 작아요. 입자가 작아서 쉽게 침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남녀노소 매일 쓰고 어떤 건 하루에 3번 쓰고 막 겹쳐서 쓰고 정말 너무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거의 독성이 아까 방송에서 보셨죠? 살충제 성분이고 제초제 성분이고 농약 성분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2분 만에 죽일 만한 그 정도의 독성이 있는 거로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양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돈 버는 거를 떠나서요. 제발 치약만은 바꾸라고 얘기해요. 치약만은. 그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합성 방부제, 이제 이 파라벤 계열, 페녹시 에탄올과 같은, 아까 너무너무 무서운 영상이잖아요. 어떻게 암 환자의 99%에서, 아니 9%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99%에서 전부 다 이 파라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벤을 정상세포에 이렇게 해봤더니 정상세포가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것까지 실험한 영상이 나왔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그거 들어있는 제품을 매일 쓰십니까? 그것도 토너 쓰고 로션 쓰고 영양크림 쓰고 아이크림 쓰고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얼마나 쌓이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도 피해야 되는 20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 경피독을 피해가는 현명한 방법 해서 이 화해 어플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고북의 앞에 4장은 4쪽은 이 경피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해 어플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지고북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잘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가 이분이 말씀하신 게 좀 와닿더라고요. 좀 더 안전한 소재를 찾는 것이 이게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이 너무 돈만 벌으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파라벤이나 이런 SLS나 이런 거 물론 이익이 많이 나서 싼 거 써서 많이 팔면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그 회장님도 그거 쓰실까? 그 손주들도 그거 쓰라고 할까? 그 가족들도 그거 쓰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좀 더 안전한 소재를 찾아주는 게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이 환경 호르몬의 안전한 제품을 만들면 그게 바로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기업은 착한 기업이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이익도 얻게 된다. 너무 처음부터 돈만 쫓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제품, 안전한 제품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익도 얻게 되는데, 우리 개인 역시 불편함을 좀 감수할 의지가 필요하다. 맨날 그냥 빨리 배송되는 거, 뭐, 1+1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회원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진짜 이런 기업의 노력을 알아주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때, 그게 정말 선진 소비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역시 편리함만 추구하면 우리는 계속 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 진짜 좋은 기업, 착한 기업, 네, 이런 기업에 투표를 해주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의 주권이고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현명하면 온 가족이 건강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직후분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런 좋은 것들을 막 TV 광고를 하거나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전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잘 전해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건강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경피독 2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비기너 스쿨 정각 8시에 입장하신 분들 중에서 경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품 추첨을 뭐를 해드릴까? 내가 지금 제품이 있는 게 바이탈 포뮬러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바이탈 포뮬러. 네, 정확하게 지금 3시, 8시, 8시에 들어오신 분이 2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23명 중에서 바이탈 포뮬러는 좀 비싸니까 2명만 뽑을게요. 2명. 네. 3명 뽑으세요. 3명? 아, 예, 알겠습니다. 조혜련 사장님 1개 주신대요. 네. 본인 먹으려고 버리쳐 놓은 거 주실 건가 봐요. 3명 뽑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피독. 네. 이제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죠?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네. 누구실까요?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22번. 이현주! 와! 이현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경피독 잘 전달하시는 분. 네. 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 잘 전달하셔서 진짜 가족의 건강을 찾아주시는 분을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짠! 몇 번입니까?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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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신! 네, 김영신 사장님. 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경피독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더 추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제품은 바이탈 포뮬러 토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발 대라. 21번. 이경희 사랑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3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쵸?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진짜 치약만큼은, 막 이렇게, 샴푸만큼은 꼭 화장품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발림성 좋다고 향 좋다고 그거 다 몸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강한 제품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하다가 방- 다 아는 척인데 뭐가 너무 아니 좋아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박명수 선생님은 항상 바쁘신데 언제 또 이렇게 자료를 더 많이 또 준비하셔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또 해주시나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네. 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거는 진짜 꼭 알려주고 싶다. 진짜 제발 이렇게 뭐 비싼 거는 못 쓴다 하더라도 그냥 네네 우리 한 치약은 그 느낌을 네, 제 인생 속에 느낌을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저 어릴 때는 목욕탕 가도 빨래비는 우리 아버지랑 가지고 뭐 이렇게 목욕하고 집에서도 빨래비를 쓰면 어릴 때 잘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암이라는 걸 암이 많지 주변에 않았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경제가 윤택해지고 발전하고 사는 게 점점 경제가 윤택해지는데 편리하고 좋은 제품, 향기 나고 아주 멋스럽고 그게 이제 당연한 문화생활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암이 독이었다. 독이고 암도 이렇게 많아지는 걸 정말 그래요.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마영 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없으면 그래도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 네. 구호는 오늘 경품에 당첨되신 분 중에서 누가 외칠까요? 이경희 사장님? 가능해요? 네. 아, 네. 당첨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명품지 쿠퍼 구호 준비. 예! 뒷굽도 명품. 우리도 명품지 쿠퍼.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